반갑습니다. 로마스 X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톡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것과 관련하여 한동훈 당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23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당대표가 2024년 9월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최초 만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만남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되고 한동훈 당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대통령과 여당 대표단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만나 식사하는 자리를 앞두고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단독 만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그 불발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사 묘수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2003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 검사로 한동훈 당대표는 대검 중수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당시 대구고검 검사는 박영수 특검의 팀장으로 한동훈 당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은 박영수 특검에 파견됨으로써 다시 인연을 맺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당시 대구고검 검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초고속 승진을 거쳐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고 한동훈 당대표는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제3차장 검사로 임명되고 2019년 검찰의 요직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예전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 강력부 부장을 맡음으로써 또다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의 눈밖에 나아 한동훈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차천된 이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까지 쫓겨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무정지라는 수모를 겪은 후 스스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두 사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연을 이어갑니다. 논리적이며 거침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고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연이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패배하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포스트 이준석으로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어 두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의 임시대표로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 한동훈 당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식 당대표에 당선됨으로써 두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 조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는 검찰 선후배로서 비교적 서로 밀고 끌어주는 원만한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서로 엇박자를 내며 불화설이 일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제22대 총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법 처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의대 정원 조정 등에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독단적인 입장을 보이자 검찰 선후배라는 인연으로라도 봉합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두 사람의 간극은 결국 좁혀지지 않고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에 앞서 미리 대통령에게 단독 만남을 요청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언론을 통해 거부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록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일제 식민지와 6.25를 겪으면서 보릿고개라는 힘든 시절을 겪던 대한민국의 급속도로 빠른 경제 발전과 지금의 경제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여 제5대부터 제9대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16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였음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만약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통령 박근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 찬탈과 대한민국을 16년간 독재 통치한 것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시각을 전달하였다면 과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에 입문한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검사가 되고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등을 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지금의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또 계속해서 국민과 동료 시민을 위한다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만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엇박자를 보이고 불화설에 휩싸이는 것이 진정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단순히 경쟁당만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는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이 논리적이고 정치적 신념이 투철해서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한 것인지 한동훈 당대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라는 집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초석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석이 보기 안 좋다고 하여 그걸 자꾸 깎고 다듬으려고 한다면 언젠가 그 초석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금이 생길 것이고, 그 금으로 인해 그 초석이 부서질 경우 그 초석으로 세워진 집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는 점, 한동훈 당대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